네,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운영부장 김사부입니다. 금일은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 업종 분석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 해당 업종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권장한 영상은 아님을 우선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스타벅스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상장된 기업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외식 브랜드 업체입니다. 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 지금도 아직 ING 현재 진행 중이지만 특히 작년에는 이 코로나가 매우 확산 국면했을 때 커피숍 이용도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아직까지도 제한이 있는데 스타벅스 옛날에는 마스크도 당연히 쓰지 않았었죠.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영업 시간 제한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좀 제한이 두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표적인 음식 업종 중에 한 곳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방송 초미에 좀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음식료 업종 국내 증시 대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있습니다. 우선 거래소 시장은 어땠나요? 먼저 거래소 시장. 올해 상반기 거래소 시장은 작년 하반기 대비 좀 많이 터널 속에 갇혀있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여타 성장주들이 시장을 리드하면서 전기차 섹터니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니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는 수익을 가장 많이 들었던 작년 효자 섹터였죠. 이렇듯이 성장주 섹터가 시장을 리드했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 시장은 사실 기대감이 컸다면 오히려 실망감이 컸던 그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그죠? 좀 많이 피곤한 장세였습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작년에는 좀 상승 탄력도가 강했던 시장이었다면 올해 상반기는 반대로 그쵸 지그재그 시장이었죠. 많이 계속 갇혀 있어갖고 제한된 흐름 속에서 좀 많이 좀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죠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을 리드해주는 그런 업종 섹터도 없었고요, 그죠? 그리고 지수도 많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던 올해 상반기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작년 하반기에 좀 뜨거웠던 그 흐름과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는 좀 가나 싶었는데 좀 그렇지 못했죠, 그죠? 가나 싶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시장이었고 4월 달에 1000포인트 찍고선 그쵸 아직 회복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회복 못했고 물론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1000포인트 다시 돌파해서 하반기에 좋은 흐름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튼간에 좀 시장이 아직 상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황 전반적인 시황보다 살펴보기보다는 특정 섹터 특히 방송 초미에서 언급드렸던 음식료 섹터를 좀 볼 건데 음식료 업종 섹터도 특히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분석을 갖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네, 음식료 업종은 아시겠지만 내수주 업종으로 약간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죠. 대한민국이 사실 아시겠지만 어디 옥수수 팝니까? 아니면 땅 파서 기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아니면 천연자원 파는 나라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기술주 그죠?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컴퓨터면 컴퓨터, 그죠? 조선, 철강. 우리나라는 오히려 제조업의 강국이에요. 제조업 강국. 그런데 이 음식료 업종은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수주적인 약간 성향이 강하죠. 물론 수출도 합니다. 수출도 하는데 내수 업종 그런 약간 색깔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특히 2000년도 언제였냐면은 이 당시에 음식료 업종도 이 당시엔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어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뭘 먹고 삽니까? 미래의 성장 가능성, 실적 기대가 성장 그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이 주식 이 증권 업종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음식료 업종도 이때는 좀 성장 기대감이 좀 많이 이 업종에 좀 많이 내재화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환율도 안정적이었고 특히 음식료 업종에 더욱이 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그런 수혜 기대감과 그다음에 그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성장 가능성을 열어줬다 해서 이 음식 업종에 한창 기대감을 열어줬었는데 물론 과거 얘기입니다.
2011년도 초반부터 2015년도까지 지난 과거의 데이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음식료 업종이 많이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았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특히 2020년 그 상반기, 이때는 코스피가 거의 1500포인트 붕괴됐던 시점인데, 이때는 너나 할 것 없죠.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뭐 철강, 자동차, 화학, IT 뭐 다 국내 증시 상장된 모든 섹터가 다 급락을 맞았었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갔다가 하반기에 주춤했다가,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보자고요. 다시. 자, 요때 작년 여름경에 찍었던 고점 라인을 지금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음식료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 시장을 리드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리드하는 섹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수업종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때 코로나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 맞았던 거는 코스피가 1500 갈 때 시점이잖아요. 그죠? 자, 코스피. 작년 상반기고 코스피 와장창창 무너질 때, 이때는 철강, 화학, 뭐 섬유유봉 뭐 따지지 말고 다 급락했었고요. 그죠? 뭐 금융업종부터 해서 뭐 모든 업종이 다 급락했었고, 그런데 음식료 업종도 이때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회복을 가졌었죠. 회복을 가졌다가 작년 하반기에 얘네들이 습니까? 약했습니까? 상대적으로 약했었죠. 그죠? 이때 작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IT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뭐 친환경차, 뭐 그린 뉴딜, 뭐 제약바이오, 그죠? 뭐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강했었고, 음식료 업종 상대적으로 좀 부실했었는데, 지금 올해 특히 5월 넘어서면서 의미 있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여름에 찍었던 그 고점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을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돌파하고, 예, 그렇죠. 돌파하고 눌림 지지 테스트 받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 이제 백신 접종 증가에 기대감과 함께 재차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 음식료 업종은 주간 리뷰를 좀 보자면은 너무 멀리 봤죠. 장기적 뷰를 봤는데, 주간 리뷰를 보면은 요 며칠 좀 쉬었습니다. 쉬어갔어요, 그죠? 그죠? 코스피 대비 약 0, 많이는 아닌데 약 0.8% 정도, 약 0.8% 정도 언더퍼폼 하면서 뭐 좀 많이 부진했다라는 그 좀 약간 그런 뉘앙스보다는 살짝 좀 쉬어갔다. 살짝 언더퍼폼, 약간 그런 느낌. 이랬었다라는 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그랬었다는 좀 뭐 시장 섹터 특징을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음식료 업종에서 하이트 진로가요. 그죠? 하이트 진로가 주류 시장 하반기 재차 리오픈 기대감. 왜죠? 아시겠지만 지금 음식점 가면은 특히 서울 수도권 더 심하고요. 또 지방으로 가서 일부 좀 약간 완화된 곳도 덜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특이적인 거고, 어쨌든 지금 음식료 중에 밤 9시, 10시 되면 다 닫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그쵸? 옛날처럼 막 새벽 2시까지 막 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새벽 2시까지 막 장사했다가는 저 공무원 나와서 단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시장이 정상화된다면은 주류 시장을 리오픈 기대감해서 이쪽 하이트 젤로가 약간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그레, 음식료 업종에서 빙그레 뭐죠? 여름 무더위 앞두고, 곧 다가올 여름철 무더위 앞두고 편의점 트래픽 증가. 이게 뭔 말이냐? 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이제 점점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녹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풀무원도 이제 뭐 외식 산업 기대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방콕, 집콕, 집에만 머물렀기보다는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 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뭐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이제 뭐 주간 뭐 살펴볼 만한 뉴스는 뭐가 있었나도 좀 볼 건데, 상장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하이트진로는 상장 기업인데 오비맥주는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오비맥주는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수제 맥주 협업 전문 브랜드 KBC 출범,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뭐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그냥 음식료 업종에 그냥 나왔던 뉴스들 살펴보는 중입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뭐가 있나? 아하, 수제 맥주 시장이 뜨겁구나. 이게 요즘 트렌드구나. 그냥 체크, 부담 없이 체크. 그다음에 또 중국 쪽에서는 3잔여까지 허용한다. 그죠? 저출산에서 산하 제한,
추가 완화 기대가. 물론 우리 한국은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거의 출산율 꼴찌 국가인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애를 낳고 키우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봅니다. 여튼간에 이런 저출산 매우 심각한 국면에 있는데 중국에서 뭐 다만 긍정적인 뉴스 하나 나왔죠. 산화 제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쪽이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음식료 업종에서는 매일 유업이라는 거죠. 곳이 있겠죠. 매일 유업은 뭡니까? 뭐 당연히 우유도 팔고 치즈도 팔고 뭐 다른 것도 팔지만 분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뭐 남양유업처럼, 그죠? 근데 이 분유 사업은 사실 옛날에 1980년대처럼 막 한 가구당 아마 아기를 막 셋씩 1970년대인가요? 막 셋씩, 넷씩, 둘씩 최소한 그런 시기에는 분유 사업이 잘 됐겠지만 지금 둘이 뭡니까? 하나도 낳기 힘든 그런 2021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저출산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분유 사업이 엉망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쪽 섹터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만 뉴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 뉴스가 나왔었죠, 최근에? 그렇죠. 중국발 호재, 저출산, 산화 제한 뉴스가 나왔다. 그냥 뭐 부담 없이 체크해보자 이런 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음식료 업종에서 나왔던 뭐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뉴스가 있었다. 그리고 뭐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하반기에 백신 접종 증가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현재 대한민국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다음에 미국, 영국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 미국의 화이자 백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얀센 백신, 모더나 백신까지 이제 하반기에 계속 들어올 건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백신 접종 증가율이 증가하겠죠. 현재 6월 며칠입니까? 6월 둘째 주 녹화 방송 찍고 있는 날인데 아직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은 15%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접종 증가율도 20%대, 30%대 계속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외부 활동 지수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하반기에 조심스러워요. 왜? 코로나를 예측 못하니까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지만 하반기에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도 탑픽을 뽑자면은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억눌려 있었던 주류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주류 시장. 왜?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그 흔한 회식 아닙니까? 직장인들 정말 이 주식업 하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남성들은 더 그렇죠, 그죠? 공감하실 겁니다. 퇴근하고 그 흔했던 그 회식조차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왜죠?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아니 퇴근하고 8시에 모였는데 이제 9시에 문 닫습니다. 10시에 저기 음식점 사장님이 손님 저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바에야 모이면 약속 잡긴 하겠습니까? 그냥 안 잡고 말지. 그래서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그런 피해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백신 접종 증가율이 이제 높아지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될 것이고 5인 그 집합금지도 풀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시간 규제도 완화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뭐래도 주류주 업종 섹터는 수혜주 중에 탑 수혜주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뭐 다시 한번 또 종목을 언급드리면은 자, 뭐 아까 방송 초면에서 언급드렸던 화이트 진로가 으뜸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 롯데 칠성도 해당은 됩니다. 왜냐면은 롯데 칠성이 꼭 뭐 사이다 콜라만 파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얘네들이 꼭 뭐 사이다 콜라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거 팝니까? 아니잖아요. 음료 시장도 팔지만 사실 소주, 맥주 주류 시장 역시 얘네들도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물론 나중에 저희 또 본방에서 소개드릴 히든 종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의견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어쨌든 롯데칠성, 화이트젤로 다 하반기 이제 수혜 기대감이 있다. 그다음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 음료 시장의 그 지난 부진을 뭐로 메꿔줄 거라고요? 주류 시장이 메꿔줄 수 있다. 수익성 개선 효과, 상세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뉴스가 있네요. 잘하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7월이 아니에요. 6월이에요. 지금 방송 녹화는 7월이 만약 오면은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8인 모임 가능해지나 이런 기사가 있죠, 그죠?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개편 이달 중순 공개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이제 점차 반영이 될 겁니다. 이제 5인보다는 8인 그죠? 이런 기대감 다 이제 영향을 받을 거고 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또 종목 얘기, 업종 얘기를 하면은 작년 하반기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전기차 섹터, 바이오 섹터,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뜨거웠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거에 따른 수혜주 예를 들어 뭐 인터넷 쇼핑 관련주, 뭐 앤드, 뭐 전자결제 관련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달 관련주, 그죠? 그 코로나 수혜주,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수혜주였는데 그쪽 섹터가 강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죠? 온라인 시장 말고 시장 수혜주를 찾자 이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작년 하반기에는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물론 부진했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대로요. 상승 변곡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그 인플레이션 알죠? 인플레이션. 특히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이것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이 작동하면은 곡물가 상승을 당연히 이제 판매 물가에 반영을 시킬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형님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아시는 얘기를 하면 뭘 얘기 꺼내면 좋을까요? 뭐 신라면 다들 아시죠? 뭐 새우깡, 뭐 맛동산, 뭐 홈런볼 다 30년 전에도 있었고 40년 다 있었잖아요. 그죠? 과거에 뭐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이런 것들 다 지금도 있지만 과거 30년 전, 뭐 4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100원에 팔리는 걸 지금은 아니잖아요. 가격이 한참 많이 올랐죠. 그죠? 3,000원, 2,000원 하죠. 그죠? 근데 한번 가격을 올리면 내리기가 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우깡을 500원에 팔았었는데 가격을 1,000원 올렸어. 근데 한번 올린 1,000원짜리 새우깡을 800원으로 떨어뜨리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그쵸? 본 적 없으시죠? 맞습니다. 이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결국 곡물가 상승이라는 명분 하에 뭐 농심이 됐던 하이트 진로가 됐던 롯데칠성이 됐던 어쨌든 이 음식료 이 기업들은 그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제품에. 그런데 이 에그플레이션이 다시 잠잠해지면은 그쵸? 그러면은 그 판매가를 다운시키냐?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진을 누가 먹는다? 기업이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는 결국 시차를 두고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탑픽은 그런데 어쨌든 뭐 외식 관련주, 뭐 식자재 유통 관련주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탑픽은 뭐로 본다? 주류 관련주를 탑픽 섹터로 본다.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 또 한국은 백신 접종 속도가 아직 미국이나 영국보다 좀 느리기 때문에 좀 비교 대상을 찾는다면 미국을 좀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금씩 한국보다 앞서 빠르게 백신이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트렌드가 벌써 회복 데이터가 감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내 역시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자연스럽게 추정컨대 자연스럽게 따라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서 추측하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어서 음식료 섹터 세부 섹터를 본격 회복 핵심이라고 단정까지 못 짓지만 결국 방향성에서는 강조드립니다. 결국 방향성에서는 분명히 백신을 맞기 때문에 확신을 두고 상승할 거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반기를 거치면서요. 코로나19 재확산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일부 외식 업종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반복된 얘기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다 이 외식 업종 그래서 다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외형 성장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거라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음식료 업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제가 방금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코로나에 따랐던 피해주였지만 하반기에는 이 온라인 시장에서 오프라인 시장으로 시장이 이제 옮겨질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큰 맥락적 흐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은 이 옥수수 가격이에요. 옥수수 가격이 지금 작년 코로나 국면에 미국 페드 중앙은행에서 아주 돈풀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돈풀기를 했었기 때문에 돈발의 힘과 수요 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옥수수 가격도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고 또 이 콩, 대두 시장도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죠. 결국 대두 대표적인 업종이죠. 대표적인 원자재 시장이죠. 대두, 앤드, 옥수수 이런 거가 상승하는 걸 봤을 때 결국 이게 어디에 반영돼야 된다? 그렇죠. 음식료 업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결국 곡물가 상승 이런 것들은 향후 판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거고 결국 곡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이익 조정이 발생된 다음에는 음식료 업종이 장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오르는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음식료 업종 잠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011년도, 2년도, 3년도, 그리고 4년도, 2015년도까지 음식료 업종의 대세 상승 트렌드를 탔었던 저 시기는 아마 반복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기대감.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을 무조건 그냥 폐쇄적으로 내수 업종으로만 볼 거냐?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닫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저런 거예요. 초코파이 어디에서 유명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러시아 저쪽에서 유명했었어요. 지금도 뭐 여전하지만 초코파이가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수많은 뭐 스낵 종류라든지 이런 거 뭐 그죠? 특히 오리온 제품 이런 거는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었고요. 과거에. 그다음에 요즘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라면 제품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또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수출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이 음식료도 상승 트렌드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이고 또 1인 가구 증가야. 이해되십니까? 예, 그죠. 과거에는 한 가구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조부모 밑에 그다음에 이제 그죠? 부부, 그다음에 자녀까지 해서 3대 가족이 살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핵가족화돼서 뭐 4인 체계도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서울에는 특히 1인 가구도 되게 많고요. 지방에서 올라온 이런 직장인들 때문에.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가정간편식이 증가했었고요. 요런 게 다 이제 이 시장의 이제 트렌드가 됐었는데 지금 올해는 만약에 이제 음식료 업종이 이제 회복하는 모멘텀이 있다면은 아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에그플레이션 모멘텀 에그플레이션 모멘텀을 뉴스로 좀 살펴드리면은 이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상승하고 있답니다. 이해되시죠?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 결국은 이게 주가에 반영될 거다.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좀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게 아까 그랬죠? 코로나에 피해 줬었는데 외부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반대로 지금은 많이 눌렸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뿜긋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뿜긋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그죠? 튀어나왔었죠. 음식료 업종이. 왜 튀어나온 거죠? 작년 여름에 저항 때를 뚫고 튀어나왔는데 왜 튀어나왔겠습니까? 올라가고 싶으니까. 저항을 뚫었으니까. 그죠? 이유는 뭐죠? 그죠? 경기 정상화 기대감.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고 5인 체계는 8인 체계 뭐 아니면 더 그 이상.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음식료 가게들 영업 정상화 기대가 이런 게 다 주가에 이제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큰 맥락상 맞을 겁니다. 외식업 턴어라운드 전망 이렇게 기대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음식료 업종 한번 큰 맥락에서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도 좀 많았는데 결론 음식료 업종의 최종 결론입니다. 방향성은 어떻다고요? 위다 아래다? 위다. 확실하게 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저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올라갈 자리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뭐 외식 관련주, 뭐 식자재 유통 관련주 다 좋은데 탑픽은 뭐를 보시려고 제가 아까 강조했었죠? 그렇죠. 주류주 섹터가 살아날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개구리 투자클럽을 검색해 주시면요. 업계 1위 저희 청개구리 투자클럽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뭐 이번 주 급등 예상주부터 시작해서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회원님들께서는 급등 후보 무료 추천주 받기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뜨끈뜨끈한 수익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